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운전, 과거에, 네네, 뭐 이제 여러 가지에 이제 뭐 네.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만약에 배우자가 신뢰를 줬다라고 하면 술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진 않아요. 그 과거에 상처가 있는 결혼 생활하는 분들은 2배로 더 노력을 해야겠군요. 남자 그렇네요. 입장에서. 당연하지요. 그럼 예. 나중에 치유는 되나요? 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가, 그래서 노력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그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한 10년쯤 지나면은 저건 영원히 안 잊혀지나 보다. 그냥 놀다 들어가야지. 또 가서 그렇죠. 용서도 어차피, 먹어야지. 근데 이게 용서가 된다면은,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한 5년에 한 번씩 끄집어내면은, 이게 이런 경우도 있죠. 아니 근데 문제는요. 사라자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 바로 이제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일어나서는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 맞아요. 분들의 특징이 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리고 왜 남자들은 그러나. 분리하면은 필름이 끊겼다. 알아서 또 끊어주시잖아요.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런 거 고칠 수는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해법을 주셨는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거의 다 모르쇠로 나가시거든요. 그렇죠. 난 모른다. 모른다. 그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내들이 자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증을 잡아라. 네, 그게 예. 중요한데. 어떤 충격요법을 이제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휴대전화로 이렇게 촬영을 해놓는 네,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동영상 촬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요즘은 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배우자가 이미 자기의 모습 보고 이제 사실 충격받아요. 깜짝 놀라요. 예, 깜짝 놀래요. 내가 저 정도였는지 몰랐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가 이제 굉장히 심하고 어떤 말로 또 계속 폭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녹음을 해서 들려주면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쵸. 이러기 전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내가 과장돼서 거짓말을 한다.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다.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너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모습을 좀 보셔서 객관화시켜서 자기 모습을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치료 과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가족 부부에게는 어떤 좀 해결책을 선생님이 주셨나요? 예. 이 남편에게는 우선 본인이 얼마만큼 술을 마시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했어요. 네. 술 마시는 예. 날을. 그래서 이제 달력에 본인이 술 마시고 온 날을 꼭 체크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놀라시는 게 거의 일주일 내내 마시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5번. 예, 5번, 6번을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몸도 견뎌내질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 남편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많이 마셨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인식하게 했고, 그리고 그 동영상 촬영을 안 해보고 하라고 했기 네.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본인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래서 조금 인식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남편의 이제 불만 사항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네, 내가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솔루션으로 제가 드린 게 아내를 직장으로 초대하는 거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초대해서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네. 또 퇴근할 때도 같이 퇴근하니까 같이 퇴근하고. 잡아서 오는군요, 남편을. 그리고 부부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또 회사 그러니까요. 보면은 이분도 밖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요. 남편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요.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남편의 이야기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나 갈게. 벌써 나가? 늦으면 전화할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은 늘 힘들었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제 곁에 있어주는 건 술밖에 없습니다. 아니, 맨날 밖에서 술 마시고 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에 와서도 술이야? 아, 지긋지긋.